안녕하세요. 한국전교의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 6장 전선로 및 배전공사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는 PPT 수업 형식으로 PPT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PPT보다는 좀 이제 쓰는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죠. 교재 우리 이론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이론서에서는 지금 페이지 상에서는 이제 512페이지 이제 해당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는 이제 교재다가 보니까 규정, 우리 한국 전기 설비 기준이죠. 한국 전기 설비 기준인데 KC 규정에 맞춰서 교재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령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규정 중심이 아니라 수업 내용 중심으로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거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 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거를 교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요거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이 전선로라고 이제 하는 파트를 조금 이제 설명을 제가 어떻게 좀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할 겁니다. 그게 네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서 안전율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관과 보안 공사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격거리, 마지막으로 기타 전선로, 그 중에서도 지중 전선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경관보안공사 아니면 뭐 이격거리 이런 내용들을 따로따로 이제 영상을 찍을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험 위주로 나오는 것을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선로 및 배전공사 타이틀 맨 처음에 나오시는 걸 보면은 첫 번째 6-1이죠. 가공전선로라고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전선로는요, 크게 7가지, 법령상에서 7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지표면상 위로 지나가면 가공전선로, 땅 밑에 지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지중전선로라고 부릅니다. 지중은 무조건 케이블만 쓸 수가 있어요. 케이블만 가능하고, 그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죠. 2-9 22.9kV 델타 결선에서는 CV 케이블, Y 결선에서는 CNCV-W 요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케이블 여기 있네요. 요 케이블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거 CNCV-W입니다. 그래서 지중은 무조건 케이블만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물이 요렇게 있을 때 물 위로 지나가는 거, 이거를 수상전선로, 물 밑에 해적 케이블로 이제 지나가는 거를 수저전선로 또는 물밑 전선로라고 봅니다. 물밑 전선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요렇게 있으면 건물 위로 지나가면 옥상 전선로, 옆으로 지나가면 옥측 전선로. 마지막,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쭉 이제 갈 때 터널 있죠, 터널. 터널 통과할 때 보면 양쪽에 조명등이 쫙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조명등 쪽으로 공사를 하는 거를 터널 내 전선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법령상에서 전선로는 이렇게 7가지로 이제 구별하게 되고요. 여기 땅 위냐 아래냐, 물 위냐 아래냐, 건물 위 옆이냐, 터널, 이렇게 이제 7가지로 구별이 된다. 그래서 다음 중 전선로의 종류가 아닌 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선로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의 전선로라고 불러요.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아, 법령에서. 근데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영상을 이제 좀
보시면서 외워야 되는데 이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많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뭐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전설로 파트가 좀 외울 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전설로 종류는 이렇게 7가지 그림으로 좀 기억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설로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안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관과 보안공사라고 이제 하고요. 참고로 기사나 산업기사는 요 칠판 한 2페이지 분량, 한 2번이죠. 싹 했다가 지웠다가 한번 또 싹 했다가 이 정도 분량인데 우리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한 5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각종 이격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공전선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땅이고 전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땅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이격거리라고 하고요. 이게 법령상에서는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능사 시험 문제로 따졌을 때 그거를 압축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압축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네 번째가 기타 전선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타 전선로 보통 수상, 수저, 옥상, 옥측, 커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 지중이에요, 지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크게 이렇게 이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율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전주라고 하겠습니다. 전주. 우리 길 가다가 흔히 보는 전봇대. 전주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에 여기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풍압, 바람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조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60kg짜리 박스 1제곱미터가 되는 60kg 박스, 가로 1m, 세로 1m요. 들어서 던져. 60kg 포스만큼, 포스 힘이죠. 던져. 쾅 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힘을 이제 받으면서 이 전주가 흔들흔들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주가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정전이 돼 버리니까 전주가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기준값을 기준으로 얘를 2배만큼 갑니다. 2배.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20kg 포스가 되겠죠. 즉 가로 1m, 세로 1m 120kg에 해당하는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쾅 힘이 이제 가해질 것이고 흔들흔들 하다가 쓰러지더라. 그렇다면 119까지는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119까지는 안 쓰러지고 120이 됐을 때 쓰러질 수 있더라. 이때 요 2배만큼 간 것, 이거를 우리는 안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요거를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지지물이라는 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지물을요 법령상에서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 뭐 서부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영화 옛날 영화들 보면은 목주 있죠, 나무로 된 거.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 A종, B종, 철탑으로 구별합니다. 철탑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철로 큰 거, 이걸 철탑이라고 하는데, 자, 목주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철탑은 철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A종하고 B종은 이제 뭐냐면, A종하고 B종은요 요건데 전장, 땅에서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 전장의 높이가 16m 이하, 몸무게가 700kg 이하인 지지물을
A종이라고 부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B종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전장의 길이가 16m 이하, 몸무게가 700kg 이하인 지지물을 A종,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B종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킬로그램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몇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대략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무게들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상이 돼요. 그럼 60kg, 뭐 예를 들어 저를 들게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70이 넘으니까 60kg이면 나보다 좀 마른 사람, 몸무게 좀 낮은 사람, 120kg? 나보다 겁나 뚱뚱한데? 뭐 이런 거. 상상이 되는데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2006년도인가요? 2012년도인가? 그때 법령이 이제 바뀌면서 그 앞전에는 킬로그램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킬로그램으로 나오지 않고요. 뭐로 나오냐면 뉴턴 단위로 나와요. 뉴턴. 그래서 요 700kg에다가 곱하기 9.8을 한 값. 얘가 뉴턴이죠. 얘가 뉴턴. 그래서 6.8k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세개 빼면 키로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거는 바람의 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의 힘 기준 자체가. 그러면 어떤 바람의 힘의 값에다가 곱하기 9.8을 해요. 바람의 힘은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뉴스, 특히 기상 뉴스를 보시면 태풍이 몇 헥토파스칼 뭐 이런 파스칼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바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60 곱하기 9.8 하면 588 파스칼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풍압에 대한 얘기는 바람의 힘에 대한 풍압에 대한 얘기는 요렇게 파스칼 단위를 쓰고요. 나머지는 다 뉴턴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킬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린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제 제가 킬로그램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2.0이라고 했고요. 지지물의 종류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거 전봇대, 전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종 또는 B종으로 들어가는 건데 목주는 이거보다 약하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안전율이 틀려요. 목주의 안전율은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별을 해서 저압 1.2, 고압 1.3, 특별고압 1.5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안공사를 실시한다. 보다 안전하게 시설하는 것, 이걸 보안공사라고 이제 하는데 보안공사를 실시하면 안전율은 1.5, 특고압은 보안공사를 실시하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안전율은 다르다. 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좀 따로 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풍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별을 좀 할게요. 풍압. 자, 바람의 힘을 이제 우리는 풍압이라고 하는데 이 풍압을 나누는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갑종, 을종, 그리고 병종. 요건 좀 따로 써 놓으셔야 돼요. 요건 따로 써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갑종입니다. 갑종은 쉽게 얘기하면 표준값이에요. 표준값. 어떠한 표준값. 그리고 을종과 병종은 어떠한 날씨 상태라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을종은 빙설의 두께,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리고 지지물이나 전선이나 이런 데 눈이 쌓인 다음에 얼어버린 거죠. 빙설의 두께가 0.6mm, 비중이 0.9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을종, 풍압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바깥의 날씨가 영하 10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바깥에 나간 거죠. 그러면 겁나 춥겠죠. 엄청 추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리털 파카를 하나 딱 입어.
그러면 바람으로부터 따뜻하게 잘 견딜 수가 있겠죠.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병종은 뭐냐면 인가가 많이 밀집된 장소, 이걸 병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병종은 아무것도 없는 평활한 지대에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을 때하고, 인가가 많다는 얘기는 건물이나 다른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것보다 다른 건물을 때려서 반사가 돼서 되돌아오는 바람이 더 많겠죠. 그럼 바람의 세기가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을종과 병종은 이 값종, 표준값, 이 값에 50%만 적용합니다. 2분의 1. 예를 들어서 표준이 588, 즉 60kg 포스예요. 그러면 을종과 병종은 요 60의 반, 30이죠. 30. 실제 시험은 여기에서 요걸 내야죠. 588 나누기 2 해서 요걸 반값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을종과 병종은 갑종 풍압파 중에 50%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빙설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리고 고온 지역이냐, 저온 지역이냐에 따라서 고온 지역은 무조건 갑종 풍압파중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빙설이 많고 저온 지역은 을종, 빙설이 적고 저온 지역은 병종 풍압파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종 풍압파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 두 가지를 좀 따로 써두셔야 되고요. 자, 갑종 풍압파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목주, 철주, 원형 철주 요런 것들은 588 요런 게 있고요. 전선으로 단도체는 745, 복도체는 666 요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풍압값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안전율 파트 중에서 전주의 근입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책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서는 지금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서는 전주의 근입 시설 페이지는 521페이지, 건주에 묻히는 깊이,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건주에 묻히는 깊이. 그리고 6-3 쪽에 가공배전솔로 구성, 거기 보시면 지지물의 종류에서 목주, 풍압파중에 대한 안전율은 1.2, 1.3, 1.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밑에 이제 말구지름의 지름 증가율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건주에 묻히는 깊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장주도에 갖고 뭐 2조, 3조에 따라 저압, 고압, 특고압의 길이, 완금의 길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건주, 땅에 이제 묻히는 깊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전봇대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요렇게가 있는데, 요게 장주, 완금입니다. 완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애자 장치가 요렇게 이제 설치가 돼서 전선이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놈이 장주도, 우리 이제 521페이지에 있는 장주도 요거 얘기하는 거죠. 2조, 3조. 아,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겠네. 그래서 3번에 이제 거기 얘기하는 거고요. 2조냐, 3조냐, 하나냐, 뭐 2개냐, 3개냐. 요거에 따라서 길이, 저압일 때 900, 그 다음에 고압일 때 1400, 특고압일 때 1800. 요런 숫자는 이제 좀 외워야 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요거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묻히는 깊이를 얘기하는데, 너무 얇게 매설을 하면 어떠한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넘어갈 것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깊게 매설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령으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요 정도는 해야 된다. 한 것이 전주의 근입입니다. 얼마만큼 땅에다가 묻을 것이냐.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는 일단 먼저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전장, 여기 땅에 묻히는 것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 요거를 15m 이하에서는 전체 길이의 6분의 1을 묻어요. 전체 길이의 6분의 1을 묻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기가 9m예요. 그럼 15m 이하죠? 그러면 9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m가 나와요. 즉, 요 아래가 1.5m, 나머지 길이가 7.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5m 이하일 때고요. 두 번째는요. 15m를 초과하면은 일단 2.5m를 묻어요. 무조건. 15m를 넘으면 무조건 2.5m를 묻어. 그리고 나서 몸무게가 1000kg 이하, 1000kg 초과냐에 따라서 이제 킬로그램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9.8kN 되겠죠. 9.8. 얘는 미터당 30cm씩 가산을 하고요. 얘는 미터당 무거우니까 50cm씩 가산을 시켜요. 자, 숫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전체 길이가 16m, 몸무게가 900kg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하나는 전체 길이가 18m, 1500kg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500kg.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일단 16m니까 15m를 초과했죠. 그래서 일단 2.5m를 일단 묻어요. 무조건. 그리고 900kg이기 때문에 1000kg 이하예요. 16m, 기준은 15m, 1m 차죠. 1m 차기 때문에 미터당 30cm, 즉 0.3m를 땅에다가 묻는 거죠. 추가로. 그래서 합이 2.8m를 땅에다가 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건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 알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18m입니다. 그러면 15m를 초과했으니까 일단 2.5m를 묻어요. 일단 묻어. 그리고 몸무게가 1500kg이니까 1000kg을 초과했거든요. 1000kg을 초과하면 미터당 50cm인데 얘하고 얘는 지금 3m 차이에요. 3m. 그래서 1.5m를 가산해서 4m를 땅에다가 묻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전주의 근입의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은 15m 이하, 15m 초과, 그 다음에 미터당 가산하는 부하, 요렇게 이제 나눠서 외워주셔야 되고,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외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장의 길이가 16m 넘고 20m 이하로 몸무게가 6.8kN, 700kg이거든요. 이게 6.8kN이면 2.8m로 한다. 요런 별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요거라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 요거라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주의 근입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한번 또 볼게요. 내용이 좀 많아요. 여기 파트가. 이번에는 지지물 중에서 지선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지선. 자, 이 지선은 우리 페이지로 따지면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526페이지 지선의 시설입니다. 지선의 시설. 페이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 이제 초판본이다 보니까 조금 페이지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교재 새 걸로 하기가 좀 그래서. 자, 지선의 시설입니다. 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를 일단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지지물이 좀 있어요. 뭐 간략하게만 좀 그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요. 끝나는 부분인데
여기 지지물과 여기 지지물의 실제 거리, 이거를 우리는 경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는 S라고 이제 쓰는데 그냥 기호는 몰라도 되고요.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이 경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50m면 다 50m, 100m면 다 100m, 200m면 다 200m.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100m라고 한다면 여기도 100m, 여기도 100m, 여기도 100m, 여기도 1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선은 약간 아래로 이렇게 쳐져서 이제 가게 되는데 경간 실제 길이 요 거리에서 약간 아래로 쳐지는 거를 이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는 이도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에서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2도 D는 8T분의 WS제곱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우리 기능사는 이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걔네들은 빼고 일단 요 실제 거리를 경간이라고 한다. 자, 이때 여기 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전선이 지금 걸려 있고요. 중력이 전선을 잡아 당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선은 무게가 이제 무거우니까 아래로 쳐지려고 할 거고 이때 수직으로 받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거를 수평하중, 수직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면 이쪽으로 발생하는 힘이 나오게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멱살 딱 잡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게 전선이라고 한다면 이 팔이 전선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점점 쓰러지는 거죠. 이 힘이 작용하니까 요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지지물은 쓰러지면 정전이 되기 때문에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화면상에서는 안 나오겠네요. 제가 요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가게. 그래서 제가 요 지지물이 요렇게 있을 때 쓰러지지 마라라고 해서 얘를 요렇게 시설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시설하는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선이라고 불러요. 지선.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지선의 시공 방법.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방세모.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방세모. 시공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0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쓰러지는 거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전율은 2.5. 두 번째 아연도 철연선 2.6mm짜리를 세 가닥 3조라고도 부릅니다. 꼬아서 만들고요. 세 번째 허용 인장 하중 버텨주는 무게예요. 몇 킬로그램까지 버티느냐? 킬로그램으로는 440kg. 근데 킬로그램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뉴턴. 4.3kN. 4.3kN. 네 번째 도로 횡단 시 높이는 5m 이상 시설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선이 이렇게 이제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선을 이렇게 시설해야 되는데 여기가 도로야. 그럼 지선을 시설할 수 없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폴대를 하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시설합니다. 이걸 수평지선이라고 해요. 수평지선. 이거를.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Y지선, 궁지선, 수평지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뭐 그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때 바닥으로부터 요 높이가 5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선의 중간에 감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자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를 구형애자라고 부릅니다. 구형애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단 적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지선을 갖다가 이렇게 시설하는 거를 우리는 지선의 시방세목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지지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그려놨는데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정면에. 여기 지지물이 쫙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정면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근데 이제 땅의 여건이 안 좋은지 한 놈이 이렇게 옆으로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봤을 때 요게 요렇게 가니까 여기에 이루는 요 각도가 나오겠죠.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수평각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지물 기준이에요. 지지물. 참고로 이 지선을 이루는 각도도 있거든요. 이 각도는 수평각도가 5도예요. 5도. 지선은 5도입니다. 이건 지금 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면 나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수평각도가 3도 이하인 지지물들을 우리는 직선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선형이라고 하고요. 수평각도가 3도를 초과하는 거, 그림상에서는 요 놈이 되겠죠. 요 놈. 이거를 우리는 각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각도형. 자, 다음 여기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끝나는 거거든요. 그림상에선 시작과 끝을 한자로 일유라고 부르고요. 전체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전가섭선이라고 불려요. 전체 전선을 가설했다. 전가섭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작과 끝 전가섭선이 일유하는 곳. 그림상에선 요거 두 개요. 요거 두 개. 이거를 일유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경관이 일정해요. 경관이 지금 일정한데 여기는 지금 여기 냇가 이게 있어갖고 쭉 그대로 하게 되면 똑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전선이 아래로 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 여기는 지지물을 높게 시설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거 한강 가면 쉽게 볼 수 있어. 한강 가면. 양쪽 철탑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장형이라고 부릅니다.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 이걸 내장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내장형이 잘 나와. 얘네들 중에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철탑의 경우는 지금 전봇대 기준이거든요. 철탑의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선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철탑은 지선 시설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철탑은 지선을 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모양으로 만듭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요.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만들어요.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있게. 얘네들은 양쪽에서 일정하게 힘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사각형 철탑.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능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철탑은 모양으로 이런 불균형적인 힘을 분산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0기마다 한 기씩 보강형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보강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내장형.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지선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사 방법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지지물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이때 조심하실 점은 지지물에 대한 수평각도가 3도, 지선은 5도라고 그랬어요. 지선은. 그래서 그건 좀 별개로 봐주셔야 되고 내장형이 잘 나온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가용선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 조가용선은 타입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케이블 라인에 같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조가용선과 통신선 케이블을 같이 넣어서 뭐 금속 테이프로 뭐 20cm씩 감아 붙여 갖고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 놓으시고요.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전주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게 이제 대지고요. 여기 이제 이제 그 완급 경환철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LP해자가 들어가서 전선이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상단에는요, 피복이 이제 없는 나전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게 뭐 하는 거냐면, 떨어지는 낙뢰로부터 선로를 보호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가공지선이라고 부르고요. 가공지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아래쪽으로 가면 뭐 변압기도 있고 COS 뭐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COS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기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에 두껍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고요. 요 위로 철선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철선. 그리고 여기에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요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요 아래 두꺼운 검은색 선을 우리는 통신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위에 노란색 요거 철선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는 조가용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아연도 천연선 22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 통신선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유도전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얘네들 따라서 접지가 이제 되어 있는 곳에 방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아연도 천연선 22스퀘어를 쓴다. 조가용선은 22스퀘어다.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고리처럼 생긴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거라고 부릅니다. 우리 옷 같은 거 걸 때 옷걸이 이렇게 해갖고 거는 거 이걸 행거라고 하잖아요. 이걸 행거라고 하고요. 요 놈의 간격이 50cm 이하. 50cm 이하.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가용선에 대한 규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 아까 전에 금속 테이프 뭐 20cm씩 감아 붙인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가용선까지 봤고요. 자, 다음 기타 안전율이라고 이제 저는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저거 그냥 묶은 거예요. 기타 안전율. 기타 안전율. 요거는 그냥 여러 가지 짜투리로 있는 안전율을 조금 이제 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전선 중에서요. 경동선이나 합금선 안전율은 2.2 요런 거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ACSR 강심 알루미늄 합금 연선 ACSR,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 얘네들은 안전율이 2.7 2.5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상시 상정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지물이고요.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평상시 하중을 받을 거예요. 전선이니까. 근데 이 전선이 끊어진 거죠. 끊어지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쳐지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막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럼 평상시와 다른 하중을 받겠죠. 그래서 전선이 절단이 됐을 때 평상시와 다르게 받는 하중, 이거를 이상시 상정하중이라고 부르고요. 요 놈의 안전율은 1.33.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얘를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공사 쪽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같이 그냥 묶을게요. 케이블 트레이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안전율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2.0, 목주일 때 1.2, 저압일 때요.
고압일 때 1.3, 특별고압일 때 1.5, 보안공사 실시하면 저압고압은 1.5, 특별고압 2.0, 그 다음에 지선 안전율은 2.5,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 적은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 그래서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